그리고 저는 학원도 안 다녔고 인강도 안 들어서 과탐 진짜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어떤 과목이요? 생투를? 저 전체적으로요. 아 진짜요? 그럼 다 네, 책으로 한 거예요? 과탐을 손으로 공부했습니다. 아, 순서도 알려주네. 와우. 모든 게스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보는 건데, 예, 공부법. 사실 저희 스튜디오 S가 공부를 하고 싶구나, 아니면 뭐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알려줄게, 뭐 이런 느낌의 컨텐츠를 전달하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먼저 국어부터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국어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이다. 네, 특히 중학생 친구들이면 네. 무조건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활자가 눈에 익숙해지면 이제 네. 고등학교 가서 국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제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너무 길어서 못 읽겠다고. 네, 그 글이 눈에 안 들어오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뭐 이제 시험 시간이 국어 같은 경우에 80분인데 그 안에 지문 한두 개는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럴 일이 없기 위해서는 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영역의 독서를 해서 네. 그런 활자를 좀 자기 자신한테 익숙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활자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 많이 유명한데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 효과 이 어우. 강의를 그거 우리 때도 있었다? 이거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러면서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뭔가 공부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나한테 잘 맞나, 어떻게 공부해야 좀 문제가 잘 풀이가 되나, 이런 걸 이제 많이 고민을 했고요. 네. 그거를 체화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따라갔다는 얘기네요. 그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도 이제 보편적이고 또 많은 친구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도 어느 정도 먹히는 그런 공부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어떤 타입이고 그런 걸 어떤 부분을 약하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공부법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네. 선우님 말씀대로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은 것도 네. 글을 읽는 능력 자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또 여러분만의 꿀팁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딱 3학년, 4학년 분들 있으시면 영어 원서 책 있죠? 소설 같은 거, 어려운 거 말고 소설 있잖아요. 해리포터 같은 거 대표적으로. 예. 그런 거를 좀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 정말 도움 많이 돼요. 제가 진짜로 다른 영어 공부법 별도로 안 하고 네. 그런 것만 되게 푹 빠져서 많이 읽었었는데, 그 나이에. 그러고 영어는 정말 고3 끝날 때까지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선 저는 영어도 국어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주혜연 선생님 인강을 도움 많이 받았고, 주혜연 선생님, 영어- EBS에 계신 분. 네. 수능 공부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꼬거나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패러프레이징이라 그러죠. 네. 막 세세하게 모든 말들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전 문장이랑 연결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지를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풀렸으면 좋겠고요. 또 네. 이제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나 소재들이 좀 어렵잖아요. 고등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없는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문제 네. 내실 때 글쓴이 주장 굉장히 일관적이고 직관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걸 좀 느끼시고 맥락 자체를 잡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맥락 자체를 잡아라. 보통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직접 DIY로 만드시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어느 책에서 끌고 와요. 그죠? 끌고 오기 때문에 그 어디서 내시는지를 알아내게 되면 굉장히 시험 공부하기가 수월해진다. 저도 이제 많이 경험해봤던 팁이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어느 책 보라고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디죠? 라디오스타였나? 거기에 나왔던 어떤 연예인분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시험 잘 보려면 교무실 찾아가서 선생님 책꽂이 있는 거 쳐다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수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사실 두 친구 다 가형 쳤죠, 그죠? 네. 나보다 수학 네. 잘하겠네요. 수학 공부법도 네, 얘기 좀 들어볼까요, 우리?
제가 뭐 별 꿀팁은 없고 그렇게 뭐 수학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하면 되게 스트레스도 많고 수학이랑 되게 멀어지게 되기가 쉬운데 그렇게 좀 중학교 때 좀 이제 나이가 차고 그럴 때 수학을 처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해도 훨씬 쉽고 이제 더 빨리 흡수하게 돼서 진도도 쭉쭉 나갈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수학이랑 그렇게 거리감이 안 생기고 좀 예. 수학을 안 싫어하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일찍 막 힘 빼지 마라. 네, 네. 예. 굉장히 답변이 일관돼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영서는 보니까 이제 저번에 얘기할 때 추천한 책 얘기를 좀 많이 써줬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책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일단 많이 풀었던 문제집은 이제 기출 문제도 많이 풀었고 네. 그리고 센 뭐 하이하이 일품 미래로 자이스토리 이런 순으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뭐 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유형 접하고 익숙해지는데 좀 쓰고 네. 이제 하이하이 일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심화 문제로 네. 적용을 많이 시켰고 네. 그다음에 미래로 자이스토리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수능 문제 풀이나 그런 문제를 위해서 풀었고요. 네. 수학 공부할 때 뭔가 저는 네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예. 첫 번째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 네. 두 번째는 그 개념 가지고 문제 보기 전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를 봤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는 거, 네 번째는 그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떠올리는 거. 네. 이렇게 네 단계를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예. 제가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주인님께서 평소에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근데 저도 이제 완벽하게 동의하는 건 아닌데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흥미가 효율에 정말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은 선행하면 진짜 편하긴 한데 흥미를 잃으면 가장 타격이 큰 과목이라는 거. 네. 그래서 수학 선행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학부모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중학교 선행이 안 돼 있는 아이예요. 수학 개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일단 익히고 문제 틀리면서라도 진도 나간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반복한다. 개념 이해하고 기본 문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파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진도를 우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해될 때까지 파고 이러다가 그냥 천천히 가느냐. 저는 무조건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라고 이해될 때까지 하고 느리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배우고 나서 지나쳤을 때 그 배운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치고 그 다음 걸 또 배우고 하다 보면 네. 일단 첫 번째로 수학이 굉장히 이제 전에 배운 거랑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앞에 걸 모르는데 뒤에 걸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학은.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는데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돼서 뒤로 넘어간다. 그러면 너무 힘들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흥미를 잃는 순간 타격이 정말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심화까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네. 개념 자체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탐구 공부법인데요. 사실 저는 문과에서 건축학과를 왔기 때문에 전 사탐 봤어요. 근데 이제 두 친구는 과탐 본 거 맞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토과목 선택했겠네요? 아, 네. 일단 저는 과학은 다 현행으로 했거든요. 아, 선행을 안 했어요? 고3 수능을 위해서 생투를 겨울방학 때 한 번 예습하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다 현행으로 했어요. 아, 네네. 그리고 저는 학원도 안 다녔고 인강도 안 들어서 과탐 진짜요?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과목이요? 생투를? 저 전체적으로요. 아, 진짜요? 그럼 다 책으로 한 거예요? 네, 뭐 그렇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로 하고 와. 그랬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막 문제풀이 방법을 학원에서 배우던데 저 혼자 진짜 맨땅 헤딩해서 이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풀고 그런 걸 제가 그냥 다 진짜 정석대로 풀었거든요. 부딪혀가면서. 그래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적 향상을 위해선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좀 힘들었겠어요, 그죠? 많이 과탐 공부하기가 그래서 제가 수학 공부할 시간 줄이고 과탐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좋고 또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그 풀이 방법 자체에 대한 팁을 얻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가 좀 도움이 됐는데 특히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보기들이 많이 나와요. 내신에서 특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내가 처음 보는 선지가 있고 그걸 틀렸다라고 한다면 틀리는 걸 되게 반가워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이렇게 전부 챙겨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노트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헷갈리는 것들을 노트에 쓰지 않고 저 한글 파일에 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되고 수정도 편하고 네.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완자, 어투, 자이스토리, 수능특강, 수능 완성 순으로 공부했습니다. 아, 순서도 알려주네. 와우. 네. 예, 좋아요. 아, 내가 과탐을 안 들어서 사실 이해가 나도 완벽히는 안 되는데요. 나도 과탐을 할 걸 그랬어요. 인강을 좀 어떻게 활용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인강을 뭐 누구 한 명 잡아서 풀컬이 탔다 또는 아니면 빈틈 메꾸는 데 썼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초반에는 네. 그냥 빈틈 메꿀 때만 썼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오지훈 선생님 특정 개념 강좌 그런 거를 완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는 일단 본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공부한 건가요? 네, 그렇죠. 글자를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이 오지훈 선생님 네. 수업을 들었다는 네, 거죠. 네. 우리 친구들한테도 어떻게 활용해 달라라고 좀 팁을 줄 수 있을까요? 좀 앞에서 이제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뭐 진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딴짓하면은 말릴 사람도 없거든요. 네, 그게 제일 큰 위험인데 그거를 좀 극복하고 자기가 정말로 이게 과탐은 한번 놓치면은 되게 골치 아파요. 그리고 인강이 그렇게 단점이 있는 만큼 장점도 확실한 공부 매체이기 때문에 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계속 돌려보시고 그렇죠. 돌려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엄청난 장점이 네. 되게 첨언하면은 저도 뭐 학교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갈 수 없는 밤이거나 뭐 이럴 때는 인강을 찾아서 듣고 했었습니다. 우리 두 친구 이제 합격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입학하기도 전에 이제 저하고 인터뷰를 하게 돼서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영광이에요. 오늘도 사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오늘 학습 꿀팁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걸 또 아낌없이 대방출해주신 우리 두 친구에게 감사를 표하고요. 본인이 꿈꾸는 새내기 라이프는 어떤 모습일까요? 뭐 지금으로서 바라는 새내기 라이프는 솔직히 그렇게 학교 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돼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 네, 학교 오게 되면 봅시다. 제가 뭐 네, 밥이라도 네. 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학교에 간다면 솔직히 너무 공부만 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래서 1학기가 지금 비대면 수업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다고 너무 집에서 뭔가 누워만 있는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받으러 학교 가고 친구들도 사귀는 그런 신입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솔직히 저는 비대면 수업이랑 대면 수업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적어도 한 학기는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게 솔직히 아쉽기는 한데 뭔가 둘 다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좋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두 친구의 공통적으로 꿈꾸는 라이프는 학교에 가고 싶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고 예. 특히 이제 고3이 되시는 후배님들은 제가 겪었던 제 친구들이 겪었던 그런 혼란스러운 수험 생활을 다시 한번 겪으실 확률이 되게 높은데 예. 그럴 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또 하나의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건강 해치지 않게 잠은 꼭 7시간 이상씩 매일매일 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네. 그 과탐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드리자면 저는 진짜 과탐은 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그랬는데 물리학 선생님은 물리2가 더 쉽다고 하고 생명과학 선생님은 생2가 더 쉽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진짜 그냥 원과목 공부하시면서 어떤 과목이 더 나은지를 보시고 나서 2과목을 결정하시는 게 그 난이도 차이는 내가 적성에 맞으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공부법 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한 게 제가 이과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사회나 역사 과목 같은 그런 암기 과목에 좀 취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역사다 하면 그냥 A4 용지에 최대한 작게 이것만 외우면 100점이다 싶을 정도로 그냥 세세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걸 백지에 계속 쓰면서 외웠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는 뭐 문화, 종교, 토지 이런 순으로 설명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시간 순으로 또 아니면 왕별로 나라별로 이렇게 재배열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저는 이걸 지식의 재구성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같은 지식이라도 기준을 좀 다르게 분류해가면서 반복해서 이해하려고 한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새 오픈 채팅방에 자주 들어가지를 않아요. 고3 때보다 훨씬 안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막막하시거나 공감이 필요하시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저 개인 오픈 채팅방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시간 될 때 여유를 가지고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4월로 거기 남아 있을 생각이니까요. 야, 개멋있다.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도움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